오늘 찍을 거는 캐스퍼 경차예요. 경차를 타러 가기 위해서 오늘 경차를 빌렸습니다. 요 기아 레이를 빌렸고요. 잠깐 거기까지 가는 길에 좀 타보고 좀 비교를 해볼까 싶어요. 경차는 크기가 딱 정해져 있는, 규격이 정해져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규격 안에서 박스형으로 제일 공간을 크게 잘 만들었다 했던 게 바로 이 레이거든요. 근데 이거와 어떻게 다를지, 그리고 거의 한 10년 만에 지금 새 경차가 나오는 거니까 한번 어떻게 다를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곳은 캐스퍼 신차 공개를 하는 경기도 용인의 스튜디오입니다. 원래 여기서 현대차가 투싼이나 베뉴 같은 신차를 많이 공개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대면 런칭을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전시 공간도 만들고 뭔가 영상도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한번 같이 가서 보시죠. 브랜드 최초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만큼 새로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열공 중이라고 하는 메타버스도 활용을 했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썩 와닿지는 않는 그런 거죠. 아저씨의 세컨카를 구입하는 입장에서 봐서 그런가 실차 보면서 앉아보고 만져보고 그렇게 사는 게 좋기는 해요. 아래층에는 전시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AR, 그러니까 혼합현실 기술을 적용해서 태블릿을 사용을 합니다. 태블릿으로 보면 실차의 휠이나 옵션, 컬러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사실 냉정하게는 여기서 컬러를 바꿀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 실제 컬러가 있으니까요. 많이 전시를 해놨으니까 그냥 옆에 가서 보면 되는 거죠. 온라인으로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본다면은 이런 것들 굉장히 재밌는 효과일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밖으로 나오면은 컬러별로 전시가 되어 있죠. 외장 컬러는 총 6개고요. 실내는 4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실내 컬러는 눈에 띄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덜 띄는 거, 그리고 무난한 거 이렇게 있습니다. 인조가죽과 직물 두 가지로 블랙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라이트 그레이 블루라고 레몬색 포인트를 두고 바닥을 파란색으로 마감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등 부분을 그레이로 마감하고 오렌지로 포인트를 둔 컬러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기까지 그린카를 레이를 빌려서 타고 온 이유는 딱 하나죠. 비교하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경차 규격 내에서 어떻게 변화를 줬는가 이런 게 좀 관심이었는데요. 그래서 옆에 딱 세워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2대 기아 레이하고 현대 캐스퍼예요. 2대를 딱 같은 선에 맞춰서 세웠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는데 이게 막 센티미터 재본 건 아니고 거의 같은 선에 이 앞에 휠 축을 맞췄어요. 이렇게 세우고 나니까 범퍼 같은 경우는 눈으로 봐서는 요게 좀 더 앞으로 좀 더 삐져나오는 느낌이고 뒤에는 레이가 좀 더 삐져나가는 느낌이고 여기서 보기에는 둘이 그냥 확실히 비례는 다르구나 이런 거는 알 수 있어요. 일단 앞바퀴를 같은 선에 거의 맞췄는데 뒷바퀴에서는 꽤 차이가 나요. 휠 축을 따지면 휠 베이스에서 레이하고 캐스퍼는 꽤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대신에 캐스퍼는 이 바퀴부터 이 뒤에 끝에까지 길이 여기다가 좀 더 뭔가를 더 할애했어요. 범퍼도 나와 있기도 하고 한데 이 레이 같은 경우는 뒤축에서 바로 끝에까지가 얼마 되질 않아요. 그 얘기인 즉슨 휠 베이스를 길게 설정해서 실내 공간을 아주 극대화한 게 레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반면에 캐스퍼는 휠 베이스도 좀 비율을 맞추고 뒤에도 비율을 맞추고 예쁜 디자인과 SUV의 비율을 갖도록 설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요거 한 컷을 위해서 저희가 그린카를 실내 공간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제가 누웠을 때 운전대와 트렁크 끝이 딱 닿습니다. 키가 182cm니까요. 저보다 큰 분들은 아마 조수석에 누워야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트가 폴딩이 됩니다. 그 중에 운전석 폴딩이 조금 다른데요. 헤드레스트를 먼저 떼고 그 다음에 뒤로 당겨서 폴딩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밀면 운전대 아래로 시트가 쏙 들어가죠.
트렁크 공간은 사실 캐스퍼가 조금 더 크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 크다고 하긴 좀 그런데요. 한번 보시죠. 캐스퍼 트렁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입구가 깊고 안쪽으로 폭이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아마 기내용 캐리어의 폭이 40cm 정도니까요.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정도가 됩니다. 이건 뭐 레이도 상황이 비슷한데요. 레이는 입구에 턱이 없어요. 2열 시트를 앞으로 밀면 공간이 더 생기긴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려면 일단 뒤로 맞춘 상태에서 보면요. 기내용 캐리어 들어갈 폭이 안 나옵니다. 이 뒷좌석 공간은 그래도 꽤 괜찮습니다. 일단 조금 높은 형태의 SUV 디자인이 장점이에요. 모닝이나 스파크에 비해서는 시트 바닥 높이가 조금씩 높아서요. 신발도 앞시트 아래로 조금 넉넉히 들어가고요. 제 키에 맞춰서 앞좌석을 조절했는데 뒤에도 무릎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머리 공간도 나름 이렇게 닿는 편은 아니고 그냥 괜찮은 정도라서 SUV라는 편의성 그런 것들이 이런 데서 나오네요. 자, 이제 주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시승은 경차인 거를 감안하고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세컨카를 사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전달해 드릴게요. 사실 뭐 저희도 사전 계약을 해놨거든요. 이번 시승차는 전부 터보 모델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앞에 이 총 맞은 터미네이터처럼 구멍이 2개 더 있는 거죠. 이게 터보의 인테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 흡입구예요. 아주 독특하고 뭐 기능에 솔직한 디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모닝에 들어갔던 100마력의 터보 엔진하고 같은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카파 엔진이라고 해요. 그리고 17인치 타이어를 끼웠고요. 시승차에는요 15인치를 끼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단의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는데요. 터보에는 좀 더 좋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분분한 그런 변속기죠. 오늘은 제 주관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 차를 산다면 괜찮을까? 요 포인트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있는 것들 되게 패셔너블하게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 본질은 똑같아요. 플라스틱이에요. 경차니까 뭐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은 수준. 그리고 좀 플라스틱인데 되게 산티나게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좀 이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풀 LED 계기판처럼 생겼지만 사실 아니에요. 요 안에만 LED 계기판이 돼 있어요. 요 네모난 부분.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되게 독특하죠? 스티어링 휠 투스포크로 만들었는데 브랜드가 없어요. 현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오토 에어컨이 있는데 그 전에 지금 하고 있는데 꽤 떨려요. 이게 어떻게 떨리냐면은 어디서 보여드려야 돼? 자, 이렇게 하고 서 있으면은 물이 계속 잔잔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보들보들 이렇게 가운데 동심원이 생기면서 이렇게 떨리고 있는데 여기서 D에서 N으로 바꿔볼게요. N으로 바꿔도 조금 떨림이 줄었는데 그래도 여기 동글동글하게 맺히면서 떨리는 게 보이긴 보여요. 이 차만 그러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이 3기통 엔진을 쓰는 소형 3기통 엔진을 쓰는 많은 차들이 아이들 상태에서 떨림이 꽤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는 달리기 시작하면 사라져요. 이렇게 주행을 시작하면은 안 떨립니다. 일단 계기판도 그렇고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나름 괜찮은 정도의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초반 가속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레이보다는 조금 더 경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출발부터 60km까지는 꽤 경쾌하게 나가고요. 그리고 킥다운을 했을 때보다는 그냥 달릴 때가 더 경쾌한 느낌이에요. 터보라서 좀 더 잘 나가는 건 있긴 한데 쫙 나가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요즘 나온 다른 차들이 워낙 소음, 진동, NVH를 굉장히 잘 해놓은 것도 있는데 차가 재밌어요. 터보라서 그런지 좀 우웅우웅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킥다운이 그러니까 좀 의외의 타이밍에 킥다운이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 차를 좀 더 타보면 길게 타보면 알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타고 온 차가 레이잖아요. 근데 이 차를 타보니까 좀 다른 점이 잡소리, 문짝 같은 데서 나는 잡소리, 덜컹덜컹 하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같은 것들이 없네요. 새 차인 이유도 있겠고요. 숙련도 혹은 기술
그다음에 설계 기술, 그다음에 원재료, 철판의 강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좀 더 이게 느낌이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 좀 하게 되네요. 자, 일단 스포츠 모드가 들어가면은 좀 더 변속 타이밍이 빨라지기는 해요. 근데 뭐 사운드 변화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타이밍을 좀 빠르게 해주고요. 스티어링 휠 무게도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달라지긴 달라져요. 그 다음에 트랙션은 사실 좀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샌드, 머드, 스노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트랙션도 사실상 1년에 뭐 거의 안 쓰지 않을까. 그냥 SUV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넣어줬다 라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다리 공간이 좁아요. 이게 양쪽이 제가 뭐 쩍벌까지는 아닌데도 여기 공간하고 여기 공간하고가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오면서 조금 이게 좁은 느낌을 주고 있어서 장거리 가면 옆으로도 좀 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좀 힘든 구조로 돼 있어서 이거는 다른 차들이 더 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작은 차에 이렇게 사람이 다리를 빠져나갈 수 있게 시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현대 경차 캐스퍼를 타봤습니다. 캐스퍼는 항상 시승이 그렇잖아요. 좀 오래 길게 멀리 타봐야 좀 잘 알 텐데 90분 시승 시간 중에 저희 뭐 한 1시간도 안 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잘 모르겠고, 경차의 메리트, 뭐 사업용에서 세금 혜택이라던가 아니면 주행할 때의 세제 혜택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세컨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이런 경차도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차 취등록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값만 있으면 되니까 부담 없이 그래도 좀 거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싶어요. 터보 엔진이라 그런지 이런 언덕에서도 좀 힘 좀 잘 받고 이렇게 추월도 돼, 가속도 충분해, 그렇게 잘 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방금 소리 들렸듯이 주행 보조 장치들이 꽤 잘 돼 있는 차이기 때문에 옵션을 넣으면은 꽤 괜찮게 탈 수 있죠. 이 차를 타면서 한 가지 딱 주의해야 될 거는, 나쁜 말로 하면 속이는 거고요. 이게 되게 잘 만든 거거든요. 그런 면들이 있어요. 이게 값이 좀 낮은 차라고 확실히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런데 이거를 디자인이나 아주 표면에 손에 자주 닿는 곳 이런 데를 아주 잘 꾸며놨기 때문에 의외로 이거를 좀 더 비싸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가격을 올려서 더 받겠다라고 하는 현대의 의도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따지자면 뭐 굳이 이게 이 돈을 주고 살 차인가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만약에 제 입장에서 산다면은 옵션이 좀 빠진 거, 아주 낮은 트림을 사서 그냥 세컨카로만 평소에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거리 같은 데 간다기보다는 주변에 빨리빨리 움직이고 다니고 사람들 같이 타고 하는 용도면 괜찮을 것 같고, 뒷좌석을 제가 지금 못 타봤는데 지금 앞에 저 같은 이렇게 180 정도 되는 남성이 타고 나면은 뒤에 그렇게 공간이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공간 활용 면에서는 레이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짧은 시승 마쳤고요. 역시나 다시 이게 시승차 저희가 구해서 좀 긴 구간에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